오늘은 연속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연속함수,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지.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조건부터 한번 살펴볼까 다시. 어떤 함수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고요.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을 때 우리는 x는 a에서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자 x가 a에서 연속인 두 함수 fx와 gx가 있어. 그러니까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는 각각 x가 a일 때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하며 그 값이 일치합니다 라는 연속성을 만족시킨 거죠. 자, 이 두 함수에 대하여 다음 중 x는 a에서 연속이 되는 상태를 확인해 볼 거야. 그럼 1번 fx와 gx가 더해져 있는 함수입니다. 자, 요걸 하나의 함수라고 볼 겁니다. 연속이 됩니다. 왜? 연속인 함수 x가 a일 때 연속임이 이미 확인된 함수끼리 더하는 거 됩니다. 2번 fx에서 gx를 뺀 함수. 자, 빼서 또 요렇게 하나의 함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요 함수도 됩니다. 더해도 되고 빼도 됩니다. 그럼 세 번째 fx에다가 gx를 곱한 거 곱해도 됩니다. 연속인 함수와 연속인 함수를 곱해서 만들어진 함수는 연속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전에 실은 0번째 fx에 어떤 실수 k를 곱해도 되고 gx에다가 어떤 실수 k를 곱해도 됩니다. 실수의 성질이죠. 그럼 마지막 자, 네 번째 성질은 뭘까? 나눠도 될까? fx분의 gx라고?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언제 돼요? 네, fx가 0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을 때. 자, 실수배 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무조건 됩니다. 나누는 거는 분모가 0이 아닐 때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됩니다. 처음 보는 내용 아니지. 우리가 연속인 함수의 성질이지만 실은 극한에서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gx의 값이 각각 존재했어. 자, 극한값이 존재할 때 수렴한 두 함수에 대해서 실수배 성질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무조건 성립해. 나누는 건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을 때는 목도 가능해. 요 성질 똑같죠? 똑같습니다. 자, 다음은 최대 최소 정리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최대 최소 정리가 뭐냐? 자, 어떤 함수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이게 전제 조건이야.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그러니까 닫힌 구간 ab라는 건 x가 a 이상 b 이하에서 연속이면, 자, 임의의 점 여기에 그냥 a 콩 여기다가 b 콩 뭐 아무데나 선생님이 점을 찍어 볼게요. 자, 여기 점, 이 점이 a, fa가 되겠지. 자, b, 이 점이 b, fb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 fx라는 함수가 a부터 b까지에 대해서 연속이면, 연속이라는 건 이 점부터 이 점까지, 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날 때까지 끊어지는 부분 없이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거야. 이렇게 직선 형태로 그려질 수도 있고 곡선 형태로 그려질 수도 있고, 네, 뭐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든 상관없이 이 주어진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닫힌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을 가질 수 있고 최소값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치수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직선이 이렇게 두 점을 이어서 직선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보자. 최대값 같니? 네, 여기서 같죠. b에서. 최소값, 네, a에서 같겠죠. 선생님, 이거 직선 아니라 곡선이면요? 자, 예를 들어서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최대값 어디서 생길까? 여기서 생기겠지. 여기서 최대값을 가질 거야. 이 최대값을 갖는 x좌표가 a와 b 사이 어딘가에서 반드시 생깁니다. 최소값은 어디 있을까? 이거보다 여기 조금 더 낮은 y값이죠. 그러니까 이 점의 x좌표 어딘가에서 반드시 최소값을 갖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주어진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그 구간 안에서 반드시 최대 최소를 가질 거야. 이게 최대 최소 정리예요. 아주 간단하죠. 어려운 내용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반대로 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아니면 연속이 아니다이면 최대 최소를 반드시 갖지 않는다일까? 아니요, 그건 아니라는 거야. 자, 여기 그림 세 가지 형태를 한번 볼 건데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 아닙니다. 반닫힌이죠. A는 있지만 B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여기쯤일 것 같은데 정확한 값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 왜?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값을 구할 수는 없지만 최소값은 여기서 생기겠죠. 자, 마찬가지로 반 열린 구간이란 말이야. 그럼 최대값은 여기서 가질 수 있지만 최소값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 자, 세 번째는 열린 구간입니다. 최대 최소를 다 유추할 수 없죠. 그래서 반드시 최대 최소, 연속이 아니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아니면 또는 열린 구간에서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최대 최소를 절대 갖지 않아. 이건 틀린 거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어. 야, 그럼 만약에 여기서 지금 둘 다 열린 구간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볼까요? 그러면 최대 최소 정리에 성립하진 않지만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은 아니죠. 열린 구간이니까. 근데 최대 최소를 안 갖니? 아니요. 여기서 최대값 가질 수 있고요. 여기서 최소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대 최소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반드시 최대 최소를 가져. 그런데 이 조건을 조금이라도 만족시키지 않을 때, 뭐 반만 닫혔거나 열렸거나 연속이 아니거나 이럴 때는 최대값, 최소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최대 최소 정리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사이값 정리라고 나와 있는데, 자, 사이값 정리 이거는 좀 외워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A와 FB가 같지 않다일 때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K에 대하여 FC는 K를 만족시키는 C가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와, 길지? 자, 외워줘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 봅시다.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조건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 두 번째 조건 FA와 FB가 서로 같지 않아야 돼. 야, 얘들아 이거 봐봐. FA랑 FB라는 건 A일 때의 Y좌표와 B일 때의 Y좌표야. 이 둘이 같은 상태가 현재 아닙니다. 자, 그림을 그려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첫 번째,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야. 여기 A, 여기 B가 있다고 가정하고, 두 번째, FA와 FB가 같지 않아요. 자, 이 점의 Y좌표가 FA. 이 점의 Y좌표를 FB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자,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인데 FA와 FB가 서로 같지 않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일 수도 있고 이렇게 곡선일 수도 있단 말이야. 자, 니네들 지금 이 머릿속에 여기다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봅시다. 그런데 세 번째, FA와 FB 사이. 자, 여기서 FA와 FB는 X가 A, B일 때의 Y좌표지. 그러니까 Y좌표가 지금 서로 다른 두 위치에 있는데 여기 사이에 임의의 K, 아무데나 K를 팡 찍어봐. 자, 아무데나 선생님이 여기에 K라고 딱 찍었어. 이렇게 K, 요 직선을 우리는 Y는 K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세 번째, FC는 K를 만족시키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그래프를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그래프상에 어떤 x에다가 c라는 점을 대입했을 때 k 값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k 값이 만족되는 게 여기 있을 거야.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x에다가 c를 대입하면 딱 만나면서 fc는 k라는 값을 만족시키죠. 그러니까 fa와 fb 사이에 k라는 점을 딱 그려놓고 fc는 k를 만족시키는 c를 확인했더니, 자, 여기서는 교점이 3개가 생기면서 C가 될 수 있는 후보가 하나, 둘, 셋. 여기도 C, 여기도 C, 여기도 C. 이렇게 3개의 C가 존재하죠. 어쨌든 무조건 적어도 하나는 꼭 나올 거야. 어디에서? A, B 사이에서. 그러니까 A 값과 B 값 사이에서, A, B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왜? A, B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게 FA와 FB 사이에 이미의 K를 긋기 때문에. 자, 이걸 수학적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게, 예를 들면 여기다가 점 찍고요, 여기다가 점 찍었어요. 여기 선을 쫙 그려놨어요. 내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연속이 되게 그릴 건데 순간이동에서 이 점을 지나지 않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 아니잖아. 이 선을 밟지 않고 절로 넘어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당연한 말인 거야. 자, 그래서 다시 다 친구 간에서 연속이야. 이 연속이기 때문에 지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FA와 FB가 서로 같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FA, FB 사이에 임의의 K 값을 딱 잡아놓고 그 K가 되게끔 만든 X 값이 A와 B 사이에 반드시 존재할 거야. 자,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그럼 이걸 왜 쓰냐? 사이값 정리는요,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이걸 확인할 때 쓸 겁니다. 1차 함수 같은 경우에 y는 ax 플러스 b. 자, 1차 함수 같은 경우에 실근이 있어 없어? 어떻게 확인해? 이거 반드시 있지. 이거는 얘는 무조건 직선 형태니까 x축하고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얘가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 또는 위로 블록 형태인데 이게 x축하고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어떻게 확인해? 그렇지, 판별식 썼었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이요, 판별식이 0이면 한 점이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인해? 이제 사이값 정리를 활용할 거야. 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같은 경우엔 선생님이 지금 x축을 여기다 그렸지만 만약에 x축이 여기 아니고 내가 x축을 여기다 이렇게 그렸어. 그런데 x축 아래에 임의의 점, x축 위에 임의의 점이 있는 상태인데 얘가 연속이래. 야, 그러면 얘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음수에서 양수까지 지나갈 때 이 x축을 만나지 않고 뿅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연속이 되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실근 존재하겠네. 이렇게 확인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린 이걸 사이값 정리라고 합니다. 자, 사이값 정리는 그래서 이 조건들을 좀 외워주세요. 1번 다층 구간에서 연속이고, 2번 FA와 FB가 서로 같지 않을 때, 3번 FA와 FB 사이에 임의의 K를 그렸어. 그 FC가 K를 만족시키는 C값이 어디? A와 B 사이입니다. A, B 다층 구간 아니에요. A와 B 사이에요.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어딘가에 C값이 존재하게 될 거야.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꼭